매일 오후 같은 시간만 되면 어린 왕자처럼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녀가 오고 아내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리 가야지, 이리 가야지. 이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기분 좋아 보이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입고 벗는 간단한 일부터 화장실 가는 일까지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앉아 있어. 24시간 아내의 손과 발이 돼주는 남편. 한창 활동할 나이에 치매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52살에 왔죠. 치매 전에는 엄청 착했죠. 동네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교부상도 받고 뭐.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죠. 누구보다 건강하고 착했던 아내. 20년 넘게 시부모를 극진하게 모셔 효부상까지 받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손수 척척 해내던 믿음직스러운 아내가 이젠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돼버렸는데요. 매일 음식을 차려주던 아내는 이젠 남편 도움 없이는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지능 수준이 뭐 6살, 7살? 제일 먼저 잊어버린 게 이제 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치매라는 병은 한 번 잊어버리면 다시 학습이 안 되는 게 이게 치매라고요. 밥 먹는 걸 한 번 잊어버리면 다시 숟가락 져줘 가르쳐줘도 그걸 학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치매가 그렇게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생활 패턴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저기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든다는 거지. 음악에 그나마 반응하는 아내를 위한 시간. 인지 치료에 좋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직접 스피커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이 시간만큼은 잠시 건강했던 과거로 되돌아간 기분입니다. 별다른 대답은 없지만 정답게 불러보는 아내의 이름. 할 수 있다면 옆에서 돌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남편. 그런데 요양원에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폭력성이 좀 심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노인들한테 욕하고 한 번씩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고 날까 봐 그게 항상 불안불안하죠. 원래는 뭐 굉장히 나도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치매 걸린 뒤로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안 쳐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언성 한 번 높이지 않았던 아내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야! 가만히 좀 있어. 손 쳐, 손. 이 손 쳐. 아내의 대소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아내는 일은 이젠 평범한 일상이 됐습니다.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보살핌이 힘들다는 요양원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깜깜했다는 남편. 알았어, 미안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 엄청 힘들어요.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이 정신적으로 7, 8년 동안 이놈을 저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고 일도 못하고 저걸 해보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게 말도 못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한 번씩 탁탁 온다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힘들으니까 우리 같이 죽을까. 그럼 뭐 그 와중에도 정신없는 와중에도
싫다고 그런다고요. 혹여나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까 항상 걱정되는 보호자. 아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간병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빚에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이 환자를 돌보는 저기보다도 경제적으로 그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까지 가중이 되니까. 지금은 뭐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입 일원도 없어요. 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딴 보호자. 하지만 가족에게 제공되는 방문 요양 급여는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족 요양하는 적에 그 제한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조사를 나가서 보면 환자만 혼자 있고 뭐 보호자는 없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서 그 시간 제한을 두고 뭐 요양원에다 맡기는 걸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보호자가 가족인 환자를 돌볼 경우 일일 1시간, 20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 비용 산정이 인정되고 폭력 성향 등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일일 90분의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한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보호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제도 초기에는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하루 90분으로 제한하고 비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일반 요양보호사랑 동일하게 운영한 바 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안 가고 서비스를 했다고 하거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가면서 4시간 했다고 청구하는 부당 사례가 너무 확인돼서 재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거 비동거 구분을 없애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개정을 한 거죠. 실제로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 보상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는 급여 체계를 좀 만든다거나 하는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씀.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치매 국가 책임제.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치매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온종일 돌보는 보호자 김미진 씨. 생업까지 접고 간병에만 힘쓰고 있는데요. 엄마가 이제 치매 어르신은 보통 뭐 폭력 있거나 배회하거나 그런 것 되게 많은데 엄마는 약간 배회가 있어요. 가면은 센터 안에서 계속 자리에 안 앉아 움직이시니까 거부를 하시는 거죠. 2시간 만에 전화 왔더라고요. 모셔가라고. 한시도 가만히 안 앉아 불평분만들을 늘어놓는 거죠.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몇 군데 그럼 또 이제 보내봤는데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그 치매 진단 받는 자체가 힘든데 또 센터에서 그런 걸 당하니까 그것도 힘든 거죠. 선도크로기도 아니고 여기 센터 저기 센터 무슨 그치만 옮겨다니면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그런 게 더 힘들게 해요. 아직까진 제도적 빈틈을 보이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어떻게 하면 치매 가족들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어떤 양적인 성장, 인프라의 확충이라든지 시설의 확충, 인력의 확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성장의 어떤 근거가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분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개발이 되고 정부나 이런 관련 기관들이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용자의 그 요구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피드백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시스템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